보시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2차 복소수까지 했었죠. 그 뒤 이어서 2차로 46쪽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긴 했는데 2차 방정식을 고등학교 때 이제 또 하는 이유가 뭘까? 중학교 때랑 뭐가 다른지를 좀 봐야겠죠? 중학교 때랑 뭐가 다르냐? 중학교 때는 그 미지수가 없이 숫자로 다 줬어요. 그 개수들을. 중학교 때 다 개수를 줬다면 고등학교 때는 그냥 예를 들면 방정식 얘를 풀어라. 얘를 풀어라. 네, 얘를 풀어라 그러면 몇 차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이게 없어. 몇 차라는 말이 없어. 개수가 미지수야. 케이스를 나누면 개수가 미지수고. 그래서 여기가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일 때, A가 0이 아니면 2차죠. 2차니까 그러면 내가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하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근해 공식을 쓰겠지. 써서 그는 2a분의 b 홀마르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해 공식도 뭐 특별한 게 없어. 너무 복잡하다. 문자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야. 알파나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가 a분의 c, 알파 빼기 베타. 이분의 차가 여기서 이제 만들면 되겠죠. 만들면 되겠지. 얘가 절대값 a분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 순서를 또보는 순서를 인수분해 근해 공식 근거의 관계. a가 0이야. a가 0이면 이제 또 b가 0이 아닐 때랑 b가 0일 때로 할 거예요. 지금 교재에는 이것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주면 b가 0이 아니면 여기 1차죠. 1차니까 x는 마이너스 b분의 c. b가 0이면 c가 0이냐 c가 0이 아니냐로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면 x는 모든 수 범위는 어디? 우리가 바로 최근에 했던 복소수 범위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c가 0이 아니면 해가 없다. 또는 불능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차라는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미지수일 때는 개수가 미지수 때는 경우를 나누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경우를 나누는 문제들이 많아요. 경우를 나누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차라고 했지만 거기서 써놨죠. 인수분해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든지. 두 번째,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절대값 기호나 또는 가우스 기호. 얘도 가우스 기호라고 문제에서 뭐라고 언급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가우스지 아무런 멘트가 없으면 얘는 그냥 대괄호예요. 그러니까는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어도 우리가 그냥 글로벌하게 받아들이는 기호들은 이렇게 사칙연산 있죠? 사칙연산. 특별한 말이 없어도 글로벌하게 받아들이는 건 사칙연산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절대값 요 정도까지만 그냥 말이 없어도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기호들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언급해줘야 돼. 문제에서 정의를 해줘야 돼. 아, 이 기호는 가우스 기호입니다. 이렇게 뭘 억제하는 세정수 이렇게 언급을 해줘야만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괄호예요, 괄호.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기호다. 그래서 이 절대값이라든지 가우스 기호, 어떤 문제 새롭게 정의하는 기호들도 다 마찬가지로 경우를 나눠서 풀겠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2차 방정식도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 거다. 그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이 절대값 x임을 이용하여 절대값 x가 포함된 2차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절대값 x의 값을 구하여 그 방정식을 푼다.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2차 방정식의 풀이도 역시 가우스 기호의 성질을 이용할 거다. 그래서 범위를 알아서 결국 범위를 알아서 풀 거다. 이 얘기죠. 범위를 알아서 풀 거다. 그래서 한번 예시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98번을 보면 1번 루트 3 루트 3 x 빼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2x 3 빼기 루트 3은 0 얘를 풀어라 그랬는데 이걸 딱 보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가 보이면 바로 가면 좋겠지만 잘 안 보이죠, 그죠?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얘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얼마를 곱할 거야? 유리화를 시킨다. 켤레근을 곱할 거다. 그렇죠? 이게 곱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이제 2x제곱 이거 곱하면 2배 x3 플러스 1 x 요놈 곱하면 요게 루트 3 빼기 1이라는 거 보이죠?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요런 그러니까 얘랑 유리화가 되겠죠. 2 루트 3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이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약분하고 2 약분할게. 그러면 인수분해가 보이죠 이제. 그치? 루트 3이랑 1이구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풀겠다. 두 번째 1 플러스 i의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플러스 i 얘도 역시 최고차항 개수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인수분해가 딱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보이죠, 그죠? 이거랑 뭘로 해서 i1이 되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 이것도 1 빼기 i를 곱하겠다. 요거의 상성을 맞춰서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놈을 곱할 거예요. 그죠? 곱해보면 여기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 혈 곱하면 이거 제곱해가지고 1 더하기 1 해서 2가 된다 했죠. 2는 2x 제곱. 요놈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1 빼기 ix. 요놈 곱해볼게요. 그럼 요거 곱하면 1 빼기 i에 요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잖아. 그지?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2. 요놈은 마이너스 i. 요놈은 플러스 2i. 요놈은 빼기 1. 빼기 3 플러스 그렇죠. 이건 0이에요. 그치? 근데 여기 마이너스 i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i가 있어야 되니까 이 1 해놓고 마이너스 i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이쪽에 붙어야 될 것 같고 여기 3 빼기 i 이렇게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야 여기서 마이너스 i라는 게 살아있겠죠. 마이너스 i 쪽에 맞춰주는 x는 틀리거나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i 이렇게 됐다.
99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값이 있으면 케이스를 나누라고 했으니까 먼저 3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오죠. x제곱 3x 빼기 2가 2야. 그죠? 네, 2죠. 네.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3x 빼기 4는 제로니까 x는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 범위에 맞는 거를 봐야죠. 이 범위에 맞는 거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만 해당되고 얘는 안 된다. 그지? 3x 빼기 2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붙여나오지. 3x 플러스 2는 2 해서 2 사라졌어. x는 그러면 0 또는 3이야. 역시 이 범위에 맞는 것만 따져야지. 그러면 얘는 안 되죠. 3분의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만 된다. 범위 확인해 주시면 돼요. 범위를 나눴으면 그 범위에 맞는 것만 써주면 돼서 그래서 1 또는 0이어서 두 근의 합은 1이 된다.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100번. 네, 한번 100번을 한번 볼게요. 네, 방정식 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우스 기호의 성질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의 성질을 좀 적어봅시다. 옆에 교육과정 외에 가우스 기호 자체는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 있어요. 가우스가 기호가 포함된 2차 방정식은 교육청에서는 그냥 교육부에서는 야 너무 어렵게 내지 마 라고 했지만 뭐 학교 선생님이 내겠다고 하면 내는 거라서 그래서 뭐 낼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학교들이 그래도 쉬운 학교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교의 가우스 X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단 M, N은 정수. 첫 번째 N, X가 N 플러스 1이면 가우스 X는 N이다. 정의야, 정의.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면 네, 옆에다 적어요. 거기다 문제 풀어야 되니까 네,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면 가우스교는 N이다. 그래서 어떤 놈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재에 써놨지만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나타낸다 라고 주로 정의를 해요. 조정을 한다. 두 번째. 정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정수는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덧셈 뺄셈은 그냥 뭐 자유자재로 들락날락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4는 얼마예요? 3이죠? 요 3.14랑 3.14는 3 이상 4 미만이니까 그걸 넘지 않는 3.14를 넘지 않는 최정수니까 3이죠. 3. 얘는 내가 3 더하기 0.14랑 똑같죠. 0.14를 넘지 않는 최정수는 0이잖아요. 이거 0이죠. 그래서 얘가 얘랑 같다. 정수는 들락날락 할 수 있다. 덧셈 뺄셈인 경우에는 이 기호를 통과 자유제재로 통과할 수 있다. 근데 내가 곱셈과 나눗셈일 때는
이렇게 막 늘 같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분의 1하고 2 곱하기 2분의 1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가우스 2분의 1은 0.5를 넘지 않는 최종수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좌변은 0이야. 그죠? 이게 0이니까 0인데 우변은 1이잖아요. 그래서 곱셈 나눗셈일 때 정수는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치? 나눗셈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왼쪽은 0이죠. 그죠? 왼쪽은 0인데 오른쪽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같지 않다. 이해돼요? 그래서 가우스 볼 때 이런 성질들이 있구나 아는 상태에서 이제 쟤를 한번 봅시다. 얘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내가 요 놈을 그냥 세모라고 해볼게요. 쟤를 세모라고 하면 쟤는 뭐야? 세모 빼기 1이죠. 그죠? 세모 빼기 1. 세모 빼기 1은 가우스교를 들락날락 할 수 있다면서요. 정수는 덧셈 뺄셈은 그냥 통과가 가능하다며.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식은 내가 그냥 세모의 제곱 빼기 세모 빼기 1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죠. 정수는 덧셈 뺄셈은 들락날락 할 수 있다면서. 네? 요 기호를 그냥 쓴 거죠. 성질이. 그러면 세모 제곱 빼기 3세모 플러스 2를 제모니까 세모는 1이거나 그래서 가우스 x 플러스 2분의 1이 1이거나 2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봐봐. 지금 첫 번째 정의를 보면 얘가 1이면 어떤 놈이 1이면 원래 가우스 아래 있는 놈은 1 이상 2 미만이네. 그러니까 x 플러스 2분의 1은 1 이상 2 미만. 그치? 요 놈은 이렇게 되겠네요. 1인 건 이렇게 되고 2인 건 이렇게 또는 또는 그러면 그냥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이니까 합쳐서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1 이상 3 미만으로 한 번에 합쳐도 되지. 또는이니까 합집합이니까 합쳐도 되죠. 그치? 그럼 x는 2분의 1 2분의 5라고 답을 하면 되겠다. 됐어요? 4번 성질을 한번 적어볼게요. 4번 성질 지금 2, 3번을 다 좀 썼으니까 4번 성질은 성질은 뭐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x가 가운데 있었지만 n이 가우스 x잖아. 가우스 x가 주인공이야. 1번을 이용해가지고 1번을 이용하면 가우스 x가 주인공일 때는 x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가우스니까 가우스 x를 가운데 놓으면 이 1을 넘기면 되겠죠. 1 넘기니까 얘는 저걸 그냥 가우스 x를 주인공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가우스 요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한번 101번 한번 해보세요.
자기 스토리 갖고 왔어? 아, 이게 좀 알아. 예, 가우스는 아까 말했지만 요 한 칸씩의 범위를 나눌 거야. 정수 기준으로 한 칸씩 범위를 나눌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나눌 거야? 이렇게 한 칸씩 범위를 이렇게 나눌 거야. 이렇게 범위를 나눠볼 거야. 그렇지? 그럼 그때는 가우스 x가 얼마야?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이런 것들은 궤를 넘지 않는 최정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0은 되지 않잖아요. 0보다 작은 최정수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요거 플러스 1이 됐지? 요거 사라졌지? 그렇게 됐지. x는 0이야. x는 0이라는 놈은 이 범위에 있어서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아. 그래서 없어. 그치? 네. 그 다음에 x가 0 이상 1 미만이면 얘는 0이죠. 그래서 2x 제곱은 1, x는 2분의 루트 2 또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야. 이 중에 해당하는 건 얘만 되죠. 얘 범위에 맞춰서 해당되는 건 얘만. 얘는 안 돼. 그렇죠? 여기에 쓰는 얘는 1이니까 2x 제곱이 2야. x는 1, 마이너스 1인데 역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건 얘만 되고 얘가 아니죠. 이렇게 범위에 경우를 나눴으면 범위에 맞춰서 찾아내면 된다. 절대값이든 가우스든 다 범위에 맞춰서. 근데 가우스인 경우에는 정의에 맞춰서 1만큼 이렇게 끊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가우스 기호가 안에 있는,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놈을 일씩 끊는다고요. 그렇죠? x를 일씩 끊는 게 아니라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놈을 일씩 끊는다고. 그러면 102번은 어떻게 케이스를 나누겠어요? 102는 어떻게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어요? 이때 얘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까요?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놈이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x제곱이 주인공이라고. 그러니까 x제곱은 1, 4죠. x가 1부터 2는 x제곱 1부터 4잖아. 그러니까 나는 x제곱이 1, 2, x제곱이 2, 3, x제곱이 3, 4 이렇게 나눌 거라.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놈이 누구냐가 중요하니까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놈,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놈이 누구냐. x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지?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놈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는 x제곱 빼기 x는 가우스 요거 1, 2니까 1이지? 제로지? 그러니까 x는 0 또는 1이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있어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 없죠? 이 범위 안에 해당하는 거 없지? 해당하는 거 없어요. 얘는 가우스 x제곱 빼기 x는 요거 2 빼기 1이니까 1이야. 넘겨서 x는 2분의 1 얼마?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얘인데 이 범위 안에 해당하는 놈은 누구만? 이 중에 플러스만 해당돼요. 이 중에 플러스만. 그치? 그래서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왜? 루트 5가 대충 얼마야? 2점 얼마죠?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2점 얼마니까 2분의 3 정도니까 2분의 3 정도니까 1.5 약간 넘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 1.7
이건 1.4지. 왜? x가 루트 2에서 루트 3 사이니까. 그러니까 얘만 되겠죠. 이게 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플러스만 해당이 되겠죠. 근사값도 루트 2, 루트 3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네, 루트 7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안 외웠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필요 없고 루트 2, 루트 3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죠. 루트 5도 모르잖아요. 대충 그냥 4 바로 옆이니까 2보다 조금 크겠구나 정도만 아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요거는 x제곱 x. 요거는 3하고 4니까 여기가 3이겠지? 그러니까 2겠네. 그러면 x는 2거나 마이너스 1이죠. x가 2.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범위 안 들어가죠? 왜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되는 건 요거 하나다. 가우스가 들어가든 절대값이 들어가든 아니면 개수가 미지수든 다 일관적인 건 뭐야? 케이스를 나눠서 풀 거다. 그리고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나온 답을 다시 처음 범위에 꼭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나눴다, 답이 나온다고 다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나눈 범위에 맞는지 다시 꼭 확인을 해줘라.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일단 이창원식의 개괄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방정식의 정의와 근의 의미. 네. 방정식의 정의는 항등식은 뭐라고 했냐면 아무거나 넣어도 다 되는 게 항등식이고, 방정식은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바로 방정식을 했고, 그 특정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근 또는 해라고 하고, 마치 열쇠 같은 놈이지. 그 열쇠로 딱 넣었을 때만 그 문이 열리거나 자물쇠가 열리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근의 의미, 등식을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값이고, 따라서 근이 나오면 방정식에 넣어서 확인해보고 성립한다라는 상황을 쓰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수근, 음수근, 평행이동 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정리를 해볼게. 적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건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지금 이후에 4월 달에 이걸 다시 정리할 게 아니고, 그리고 중간고사 본 이후에 이제 기말고사에 이걸 또 2차원식을 정리할 일도 없고, 거의 평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차원식이 정리하는 거 평생의 마지막이야. 졸업하고 내가 수학 안 볼 거면 이제 평생의 마지막이야. 왜냐면 기말고사에는 2차 방정식 범위가 아니기도 하니까. 네, 이거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2차 방정식 네,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겠지. 그래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첫 번째 그 위에 여기 사이에 요 사이에 적자고요. 1 알파분의 베타분을 하기 전에 적자고. A는 0이 아니고, 먼저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겠지. 두 근이 알파 베타가 가장 먼저 뭘 만족시킨다고요? 근이니까 넣을 때 성립한다 이거죠. 그죠? 넣을 때 성립하겠지. 그래서 뭐야? A 알파 제곱 B 알파 플러스 C는 제로, A 베타 제곱 B 베타 플러스 C는 제로. 그치? 그 다음에 근과 계좌관계 성립하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아까 했잖아. A분의 C, 알파 빼기 베타, 절대값은 두 분의 차는 어떤 식을 만드는 건 우리가 전에 했지만 합곱차를 가지고 식을 대부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합곱차를 쓰는 거야. 절대값 A에 얘를 알고 있어야겠죠. 쟤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써먹을 거야. 그럼 1번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일단 요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나누기 이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C분의 B야. 합이 곱은 이거의 역수지 C분의 A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합이 이거니까 곱은 이거니까 거꾸로 썼구나. 거꾸로 썼네. 거꾸로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거꾸로 썼구나. 역수는 거꾸로. 이게 2차일 때는 직접 계산이 되지만 우리가 기말고사 범위에서 3차, 4차일 때 이걸 근거의 상계를 쓰면 되게 계산이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거꾸로라고 알고 있는 게 나아요. 왜냐면 3개짜리면 이걸 또 계산해야 되잖아. 3개짜리는. 이거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거를 3개짜리일 때 계산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역수는 거꾸로구나 라고 알아두는 게 편하다. 알겠죠? 3개짜리일 때 물론 유도해도 나오긴 해.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3개짜리일 때 굳이 이 계산식을 안 써도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1번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얘는 이 두 그리면 뭐만 바뀌냐? 합은 바뀌지. 부호가 반대잖아. 곱은 그대로지. 마이너스가 그대로잖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합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니까 C분의 B구나. 곱은 그대로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꾸로인데 부호가 반대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봐봐 함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얘는 그냥 수식적으로 생각한 거고 함수로 생각한다면 원래 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었어. 걔가 식이 얘가 y는 cx제곱 bx 플러스 a다. 얘 근을 갖는 게. 근데 마이너스를 붙였잖아.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라는 건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야? 만약에 1, 2였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잖아. 2, 3이었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지. y축 대칭을 시켰잖아.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둘이 무슨 관계라고? y축 대칭 관계야.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돼?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죠. 어떤 식에다가. 그래서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야. 왜? 여기 있던 건 일로 가니까. 여기 있던 건 일로 오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죠.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 그래서 cx제곱 여기가 빼기 bx. x 대신 마이너스 x로 쳐니까 여기만 부호가 바뀌죠. 빼기가 돼요. 그래서 bx 플러스 a 부호만 바뀌었다.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해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냥 계산해도 알 수 있고 함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3번, 1번과 3번이 이런 연관성이 있고 2번을 볼게요. 2번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지금 했지? y축 대칭을 시킨 거잖아. 그럼 원래 게 뭐였다고? 이렇게 있었고 알파, 베타 이렇게 바꿨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바꾸고 그래.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였다고? 요게 y는 ax제곱 bx 플러스 c였다면 얘는 뭐 했다고? y축 대칭은 y축 대칭.
누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니까 요 놈은 y는 ax 제곱 마이너스 bx c겠지. 그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내가 ax 제곱 빼기 bx 플러스 c 우리 방학 때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 능력을 안 해서 제가 싹 점수를 깐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시겠죠. 방정식은 꼭 다 능력을 붙여주세요. 자, 능력을 붙여줘. 다 능력. 다 너희 다 능력 안 붙여서 내가 다 깠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주시면 되죠. 자,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은 등식이잖아. 등식이니까 꼭 능력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네. 4번 알파 플러스 p, 베타 플러스 p를 두 근으로 갔는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p만큼 평이동을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놈이 알파 베타였는데 평이동을 시켰어. 알파 플러스 p, 베타 플러스 p 평이동을 시켰으니까 얘는 내가 상이동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평이동을 시켰잖아. p만큼 플러스 p만큼 평이동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평이동을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요? 103번을 볼게요. 네. 3차 방정식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은 연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한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한 근을 베타라고 한대. 그랬을 때 베타 세제곱 플러스 베타 상승분의 1이 뭐니? 갑자기 뭐지? 이거 인수분해도 안 돼. 중요한 건 인수분해도 안 된다고. 인수분해라도 됐으면 알파가 뭐겠네, 1이거나 2거나 했으면 이렇게 때려 넣거나 하려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어떤 놈의 근이면 넣었을 때 성립한다 했잖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근이라고 하는 건 열쇠 같은 개념이어서 걔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놈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알파를 넣었을 때 얘를 만족시키겠구나. 그치?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성립하겠구나. 요 기억 니은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죠. 일단 써놓고 가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식이 있어야 돼. 세제곱이니까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식이 있어야죠. 그치? 저 관련된 곱셈 공식 우리가 많이 다뤄봤잖아요. 그죠? 누가 있었어? 얘와 관련된 식은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의 세제곱. 그지? 빼기 3배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이네요. 이게 A가 아니라 B 아니라 알파예요. 여기까지 돼요?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럼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여기서 나오지 않아? 여기서 나오잖아. 그치? 여러분 우리 곱셈공식 많이 했잖아. 베타로 나누면 되잖아.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2 알파네. 이해돼? 그럼 얘는 알파의 3승 빼기 3알파. 그게 여기 있네. 마이너스 1이구나. 근이니까 일단 대입해서 쓰고, 근이니까 대입 쓴 다음에 우리가 세제곱 익숙한 곱셈 공식으로 바꿔주면 알아서 풀린다. 이걸 처음부터 막 근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104, 105, 106도 한번 봅시다. 평행이동 요 시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 한번 풀어볼 거야. 그치?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를 보시면 fx는 0의 부근이 알파 베타다. 그랬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다. 그러면 얘도 역시 2차식일 때는 그냥 계산해도 나오긴 해. 2차식이니까 그냥 계산해도 나오긴 하는데 봐봐. 그냥 계산하면 알파 더하기 두 분의 합이 6이라 했으니까 알파 x는 그냥 가장 쉬운 식 x제곱 빼기 6x 플러스 p라고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2차 방정식이니까 이해돼? 네. 그리고 내가 f 4x 빼기 3 하면 내가 4x 빼기 3의 제곱 6 4x 빼기 3 플러스 p는 0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대입하는 거야. 그냥 대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얘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얘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별로다. 틀린 방법은 아닌데 별로. 왜? 얘를 이렇게 대입하기 시작하면 중간고사는 어찌어찌 넘어갈 수 있는데 기말고사 때 3차원에서 4차원에서 나올 때 또 저걸 3차식, 4차식으로 전개를 해야 돼. 그러면 매우 복잡하지 않을까? 얘가 3차 방정식이면 이걸 전개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죠?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얘는 별로다 했다. 왜 별론지를 알아야 돼. 그냥 당장의 어떤 답만을 내기 위해서 그냥 나는 그냥 저렇게 할래 하고 저기서 타협을 놔버리면 이제 기말 때 되게 힘들어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별로다 했으니까 치환을 할 거야. 치환을 할 거야. 무슨 말이냐? 봐봐. 4x 빼기 3이라는 건 1차 함수지? 1차 함수고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를 성립하고 베타를 성립한다며. 그러니까 내가 알파에 해당하는 놈이 여기에 두근 x1이 있을 거야. 이렇게 1대1 대응이었어. 베타에 해당하는 놈이 이렇게 있을 거야. 누군지 모르겠는데 있을 거야. 여기다 넣으면 이거의 두 근이 x1, x2일 거 아니야. 이해가 돼? 하나씩 있을 거야. 1대1 대응이니까 1차 함수니까 하나씩 대응되잖아. 1 넣으면 1 넣으면 얼마, 2 넣으면 얼마 해서 1차 함수가 쭉 올라가면 하나씩 대응되잖아. 다른 놈이 없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면 1대1 대응이잖아. 이런 것도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1 넣어도 0이고 1 넣어도 0이고 1대1 대응이 아니라 그랬잖아. 계속 올라가든지 계속 감소해야 되든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1차 함수여서 1대1 대응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더한 게 6이래. 그래서 그냥 쉽게 나오죠. 쉽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근이 3개 있건 4개 있건 상관없이 똑같이 할 수 있어서 기말 때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 알겠죠? 저렇게 위에처럼 그냥 대입해버리면 당장은 생각하기 쉬울지 몰라도 기말 때 되게 힘들어진다. 너무 단순하게 살면 안 돼요. 조사모사 같은 거야. 나중에 기말 때 하나도 모르겠어요. 105번을 볼게요.
예, 얘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대. 예. 얘 근이,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예요. 예. 근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아까 우리 했지 요거. 역수면 어떻게 한다고? 거꾸로 쓴다. 진짜. 실제로 대입하면 아까 되게 복잡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결과로 알아서 역수는 거꾸로 쓴다. 거꾸로 쓸 거야. 역수니까 나는 어떻게? cx 세제곱 bx 제곱 ax 플러스 1. 근데 또 문제에서 친절하게 상수항이 1이라고 또 얘기했어. 그러니까 끝이네 그냥. 얘네 답이. 역수는 거꾸로. 됐어요? 116. 지금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근데 2차 방정식 요로 x제곱 플러스 b 빼기 2의 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네. 그때 아까 이것도 했지.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긴 거라 그랬잖아. 요 놈을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긴 거니까 얘랑 이제 비교하면 어떻게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겼으니까 한 칸 옮기면 x 대신 x 빼기 1로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긴 거가 되죠. 얘가 그 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해돼? 전개해보자. x제곱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 빼기 2x 1 빼기 a 플러스 b는 제로야. 그러면 이제 하나씩 끼워 맞춰보자. 내가 얘는 얘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얘가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A는 B네. 이해가 돼? A랑 B랑 같으니까 이건 사라지네. 그래서 A는 1이네. 이동 1이겠죠. 이해돼요? 정식의 이론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판별식 쓰고 아까 얘기했던 근과 계수한 게 쓰는 거라서 우리가 내용만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2로 돼. 판별식은 거기다가 딱 표시만 해요. 뭐? 판별식이 뭔지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배웠어. 그치? 거기서 뭐만? ABC가 실수다. 실수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실수일 때만 우리가 판별을 한다. 그치? 근데 우리는 저번 시간에 수를 어디까지 확장을 했지? 복소수까지 확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에서 불친절하게 한단 말이야. 불친절하게 ABC가 명확하게 뭐라고 언급을 안 하고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개수는 뭐야? 복소수야. 알겠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는 복소수까지 배웠기 때문에 복소수야. 근데 이 판별식을 쓰려면 반드시 실수 범위에서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실수일 때는 개수가 실수일 때는 밑에다 있는 거를 그냥 여기 있으니까 안 써도 돼요. 그렇죠? 개수가 실수일 때는 요걸 할 거야. 개수가 복소수일 때는 쓸게요. 그렇죠? 개수가 실수일 때는 이렇게 있죠? 개수가 실수일 때는 이거는 안 써도 돼. 거기 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판별식이 0이어도 실근의 개수는 몇 개라고? 2개라고.
똑같은 놈이 두 개 있는 거야. 그치? 네, 서로 다른 두 허그. 그러니까 뭘 판별해?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판별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판별해? 같으냐 다르냐를 판별해. 그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나누는데, 개수가 복소수는, 개수가 복소수면 부호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복소수는 부호를 판별할 수가 없는 수라고 그랬지, 실수만 부호를 알 수 있고 복소수는 부호를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2 플러스 i가 1 플러스 i보다 i 합해서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복소수는 크기 비교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개수가 복소수일 때는 뭐만 판별할 거야? 판별식이 0이냐 0이 아니냐만 판별할 거야. 그렇지? 판별식이 0이면 뭐야? 그냥 서로 같은 근, 두 근, 서로 다른 두 근, 같으냐 다르냐만 판별할 거야. 알겠죠? 개수가 복소수는. 네, 그러니까 밑에 2번, 3번은 그냥 요 얘기를 쓰면 되겠죠? 개수가 복소수일 때는 혹시 0이냐 0이 아니냐만 볼 거다. 그치? 네. 그치? 그 다음에 맨 밑에 고차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이게 1번이잖아요. 그죠?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겠지? 4번은 고차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내가 3차, 4차일 때는 근의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에 세제곱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근의 공식을 쓰지. 공식을 써서 차수를 다운시키죠. 그 다음에 이거를 판별식을 쓰겠지.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고. 그래서 고차 방정식일 때는 어떻게? 인수 정리를 써서, 인수 정리를 쓰든지 아니면 뭐 보기차식을 쓰든 뭘 해서 뭐 보기차식을 쓰든 뭘 해서 2차까지 다운을 시킬 거야. 2차까지 차수를 다운을 시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그 다음 판별식을 쓸 거야. 그거를 따질 거다. 체크를 할 거다. 그렇죠? 2차까지 다운을 어떻게든 시켜. 그러니까 애초에 물어봤다는 건, 고차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2차까지 다운을 못 시키면 물어볼 수가 없어요. 못 풀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알겠죠? 고차 방정식 근의 판별을 물어보면 뭐를 쓰든, 이수정을 쓰든 보기차식을 쓰든 뭘 아무튼 써서 2차까지 다운을 시켜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위에 근거대관계는 아까도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합, 곱, 차 이건 설명했고, 2차 방정식의 작성도 아까 설명했죠? 합과 곱으로 뭔가를 나타낸다. 10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07번은 문제 한번 읽읍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저쩌고저쩌고가 거기다가 이제 줄 쳐보자.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야? 판별식 쓰라는 얘기야. 그치? 먼저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을 써야죠. 그치? 중근, 중복된 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니까. 그치? 네, 판별식을 써봐라. 네, 판별식 m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짝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치? m제곱 플러스 2am a제곱 m제곱 빼기 m 빼기 b는 제로, m제곱 사라져요. 그죠? 그 다음에 2a 빼기 1 m
a제곱 빼기 b분 제곱. 왜 갑자기 m의 관에서 정리를 했어요? 문제에서 뭐라 했어?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한별 쓴 이유는 왜 이걸 썼다고?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한별식을 쓴 거야. 이걸 쓴 이유는 문제에서 중근을 갖는다고 해서 이렇게 쓴 이유는 왜?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m에 관한 항분식이구나.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문제에 나와 있는 단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죠. 문제를 보시면 제가 출처를 최신 것들은 적어놨어요. 2021년. 그러니까 최근 것들에서도 이걸 물어본다 이거예요. 최근에도 이걸 물어보고 있어. 아, A는 2분의 1, B는 4분의 1. 물어보고 있구나. 그게 중요하죠. 최근에도 물어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네, 108 x에 대한 2차 방정식. 108과 우리가 뭘 비교할 거냐? 108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98의 2번을 비교할 거야. 비교를 할 비교. 98의 2번은 봐봐. 98의 2번은 그냥 풀어야 풀어. 98의 2는 그냥 풀어야. 98의 2는 그치? 98의 2 봐봐. 그냥 풀어라. 이거 아무런 멘트 없이 그냥 풀어라. 그치? 그냥 풀어라니까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그냥 풀었잖아. 그런데 108번은 뭐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얘가 실근을 가진대. 얘는 풀었는데 실근인지 아니면 허근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푸는 거. 얘는 실근을 가진대. 그러니까 접근이 다르다. 무슨 말이 이해돼? 그냥 둘 다 개수가 복소수가 들어가 있지만 얘기하는 게 달라. 다른 걸 똑같이 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는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어? 실근이니까 실수끼리 허수끼리 이렇게 놓을 거. 알겠죠? 아, 그래서 실근을 가지니까 실수도 부분이랑 허수 부분을 나눠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렇게 틀 거라는 얘기예요. 실근을 가진다는 것은 x는 실수니까. 얘랑 달라지? 이걸 우리가 차이점을 알고 푸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108을 한번 보면 4x제곱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쓸 거야. 2a 빼기 5x 빼기 1 실수는 실수끼리 여기가 실수. 그 다음에 허수를 쓰면 5배 2a 빼기 1x 그 다음에 a에 2a 빼기 1 얘가 허수. 각각 0이어야 돼요. 각각 0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랬어? 실근을 갖도록 하는 A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 실근이 얼마나냐고 물은 게 아니야. 문제의 멘트를 잘 보셔야 돼. 실근이 얼마냐고 물은 게 아니라 실근을 가지려면 A가 얼마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X의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A 값이 궁금한 거야. 알겠죠?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게 0이어야 되는데 여기 인수분해가 되네? 그치? 그러니까 그냥 얘가 0이면 되겠네? 이해가 돼? 그러니까 A가 그냥 2분의 1이면 되네? A가 2분의 1이면 0이잖아. A가 2분의 1이면 여기는 어떤 숫자를 갖겠지만 2분의 1은 어떤 숫자를 갖겠지. 근데 객관식이잖아. 그러면 윤수야 너 같으면 2분의 1 보이는데 나머지 0, 2분의 1
1, 2분의 3, 2 나머지 확인할 거야? 객관식이니까 시험 때는 확인 안 하겠지. 그지?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동대부 여고는 서술형이 많단 말이야. 얘가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그냥 2분의 1 쓰고 넘어가면 되는데 서술형이라고 하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네? 알겠어요? 왜 안 되느냐를 알아야 돼. 그럼 왜 안 되냐? 얘가 그럼 정리를 해보면 2a 빼기 1이고 5x 플러스 a는 제로인데 허수분이 얘가 0일 때는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니까 우리 서술형이면 그러니까 객관식이면 그냥 여기서 끝내면 돼. 객관식이면 끝. 서술형이면 a가 2분의 1일 때 정말 이게 실근 가는지 끝까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다 깐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도 따져봐야 돼. a가 2분의 1일 때에는 얘는 0인데 a가 2분의 1이면 실수분은 어떻게 돼? 2분의 1이니까 빼기 4x 빼기 1은 0이니까 판별식이 이거보다 크네? 그래서 실근입니다. 이렇게 됐어. a가 2분의 1 이렇게 됐어. 근데 요놈일 때 x가 마이너스 5분의 a일 때도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그때의 각도 확인해야 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분의 a도 여기다 대입해 봐야 돼. 대입해 봐야 돼. 그러면 25분의 그러면 3a 제곱 그 다음에 5분의 a니까 5분의 a 2a 빼기 5 그치? 빼기 1은 제로. 양면에 25를 곱할 거야. 25 곱하면 3a 제곱 그 다음에 빼기 5a 2a 빼기 5 빼기 25는 제로. 얘 보면 12가 마이너스 7a 제곱 플러스 25a 빼기 25. 판별식을 써보면 양수야. 판별 써보면 이거 판별 쓸 때 25를 실제로 기억하면 안 돼. 판별 써면 어떻게 돼 이거? 쓰면 25의 제곱 마이너스 4 7 25. 얘 25를 제곱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25를 묶어야 돼. 그렇지? 이걸 25 제곱하면 28분의 25 얼마야? 나도 몰라. 제곱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25를 묶으면 어떻게 돼? 25 빼기 28이잖아. 0보다 작지? 그러니까 얘를 아니구나. 그래서 2분의 1만 된다. 간다고. 서술형이면 다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객관식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냥 2분의 1하고 바로 채울 수 있으니까 끝인데 서술형이면 개짜증나는 문제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이면 여기서 더 진행 안 했겠지. 애들이 이걸 뭘 여기가 누가 확인을 해. 근데 말했잖아. 서술형이 6, 7문제 되는 학교니까 내가 여기까지 해준 거야. 근데 서술형에서 6, 7문제 될 때도 이것까지 확인하라고 냈으면 뭐 키만 문제겠지. 여기까지 하라고 했으면. 근데 누가 여기까지 확인하겠냐? 확인할 것 같아? 안 하지. 그냥 쓰다가 말겠지. 왜 다른 문제 풀어야지. 이걸 여기까지 누가 확인하고 있겠어. 이거밖에 안 남았으면 확인하겠지만. 그치? 네. 근데 지금은 시험이 아니니까 내가 끝까지 보여준 거라고. 그래서 밑에 거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2분의 1만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객관식이면 여기서 딱 하고 넘어가야 돼. 서술형이어도 여기까지만 하다가 점수를 부분 점수만 받으라고 그냥.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도 이걸 다 해서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이거 풀면 다른 문제 못 푼다니까? 알겠죠? 우리 전략을 세워야지. 다 맞기 힘든 시험이라니까?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다 맞으려고 하지 말고 점수를 최대한 얻는다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게 미련한 행동이야. 이 짓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미련한 행동이다. 알겠죠? 네, 그 다음 109.
얘의 해가 하나뿐이래. 제 해가 하나뿐이래. 네. 근데 개수가 복소수야. 근데 봐봐. 방금 우리가 했지. 얘랑 얘랑 비교하라고 했지. 얘는 그냥 풀어잖아. 얘는 실근이래. 109는 무슨 근이래? 그런 말 없잖아. x가 실근이라는 말도 없고 아무 말도 없어. 해가 하나뿐이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네? 뭐 하라는 얘기야? 네? 뭐 해야 돼요? 네? 해가 하나뿐이다. 뭐 해야 돼요? 문제를 잘못 냈죠. 아까 말했잖아. 중근도 서로 같은 두 개라고. 이거 애들이 태클 걸어가지고 그래서 문제 오류가 되버렸어요. 해가 하나뿐이다 이러면 안 돼. 중근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해가 하나뿐인 게 한 개가 아니야. 서로 같은 거 두 개야. 그러니까 해가 하나뿐이다가 아니라 해가 한 개다가 이게 잘못된 표현이다. 그냥 중근이다 이래야 된다. 중근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줬었어야 돼. 그래야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한 변씩 써라 이거였어. 할 써라 이거였다고. 그러니까 한 변씩을 쓰면 그다음에 그죠? AI 빼기 1 빼기 B 빼기 2i. 그러면 이제 A, B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분리시켜주면 되지. A제곱 빼기 1 빼기 B 그 다음 I 2A 빼기 2는 제로. A는 1 B는 너희가 중간고사 풀 때 이상하다. 문제가 이상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좀 이상한데 저거 좀 한 개가 이상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1번 이것도 객관식으로 내야 되나? 1번 앞에 감독하시는 선생님한테 저거 이상해요 라고 할 거야. 1번 2번 그냥 넘어가야 돼. 뭐 할까? 그냥 넘어가요. 알겠죠? 이상한데 그럼 그 문제 보고 있으면 안 돼. 그렇지? 알겠죠? 이상한데 그럼 보고 있으면 안 돼.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배웠는데 이상한데? 그냥 문제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렇지? 저 문제 하나가 무슨 뭐 10몇 점 이거 아니잖아. 어차피 4, 5점이잖아. 그러니까는 문제 오류인 것 같아도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요. 그럼 이제 누군가 또 얘기하겠지. 그러면 또 방송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시험 저거가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한 10분 남았는데 저거 잘못됐네? 막 이러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 다 털린다니까? 그치? 이상한 것 같으면 그냥 표시하고 넘어가요. 이상한 문제 절대 못할 것 같은 거나 아니면 뭔 같은 거는 표시하고 넘어가야 돼. 그거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치? 이상한 것 같다. 넘어가야 돼. 그치? 110, 111은 둘 중에 하나만 해볼게.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얘기했었지? 1차식 고불 인수를 했다 그러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한번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어차피 둘 다 똑같은 문제니까 하나만 해보자. 네. 110 보면 x제곱 정리해보자. x로 그러면 2x 그러면 y 빼기 y 플러스 2구나. y 플러스 2 이지. 그 다음에 3y제곱 빼기 2y 플러스 k는 제로. 판별식 1번 쓰면 요거 y 플러스 2의 제곱 빼기니까 그냥 이렇게 되죠. 예, 정리하면 얘 y제곱 4y제곱 여기 4y 여기 6y 여기 4라 여기 4 빼기 k 이거에 또 판별식이 0이지. 얘 판별식이니까 요 9 빼기 요거
4 빼기 K가 0입니다. 아, K는 4분의 7이다. 식으로. 자, 한 가지 1차식 5이면 뭐 정식 정리했었죠, 우리가. 그 다음에 고기 요거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근과 궤도의 관계 112번을 할게요. 대놓고 허근이야. 대놓고 허근이라고. 근데 이게 근이다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 아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랬지. 근이라 하면 알파제곱 2알파 플러스 3이 제로네. 베타제곱 플러스 2베타 플러스 3도 제로였지.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알파제곱 3알파 플러스 3분의 1은 그냥 알파분의 1 되는 거 이해가 돼요? 그지? 아, 얘는 그러면 그 옆에 식도 베타분의 1이겠지. 그래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건 아까 역수는 거꾸로라면 거꾸로 3x제곱 2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의 합인 거 이해돼? 얘는 역수잖아, 역수. 역수면 거꾸로. 역수면 거꾸로니까 두 근의 합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걸 굳이 뭐 통분해서 하지 말고 그냥 역수니까 거꾸로 이렇게 하라고. 그렇지?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것도 어떻게? 만약 3을 묶어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혹시나 이렇게 물어봐. 이걸 통분해서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틀린다는 뜻이 아니라 말했잖아. 이렇게 길들여져 있으면 기말 때 3개, 4개 나왔을 때 힘들어진다니까. 지금부터 발상을 딱 그렇게 바꾸는 게 편하다. 미리미리 바꿔주는 게 편하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2겠지. 이해돼요? 113은 x제곱 3x 플러스 1은 제로래. 그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야? 알파제곱 빼기 3알파 플러스 1은 제로. 그지? 베타제곱 빼기 3베타 플러스 1은 제로다. 됐어요? 그지? 그러면 거기 주어져 있는 건 내가 알파제곱 플러스 1만 있으니까 여기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거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잘 봐봐. 내가 이걸 바로 계산할 수가 없죠. 이게 실수인지 허수인지 뭐 부호인지도 모르고. 그럼 봐봐. 이거 어차피 계산해도 더럽게 나오지. 근데 뭘 알 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 알파 베타가 양수, 그 다음에 판별식도 9-4니까 양수. 다 양수. 판별식도 양수고 이러니까 각각 양의 실수네. 알파 베타는 양의 실수구나. 요거를 얻을 수 있죠? 요거까지 있어야 돼. 우리 저번 시간에 했잖아.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 못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반례, 저번에 얘기했지. 1 플러스 i, 1 빼기 i 이런 게 반례가 된다 그랬잖아.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지. 판별식까지 꼭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각각 양수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얘를 제곱해볼게. 못 구하니까 제곱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3알파, 3베타, 그치? 2배, 9알파 베타. 이해돼요?
알파 베타는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6이 되겠죠? 알파 대 베타는 얼마야? 알파 대 베타는 3이죠? 그래서 9 더하기 여기 6이네. 15네. 제곱한 게 15니까 뿔만데 각각 양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루트 15가 바뀌겠네. 이렇게요. 64. 두 개만 하고 시작합시다. 네. 114. 두근의 차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네, 두근의 차 x제곱 2ax 빼기 b는 0에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한대. 그러면 두근의 차 물어보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a,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b, 두근의 차는 절대값 아까 1분의 그리고 4a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요. 얘가 10보다 작대요. AB는 자연수래. 자연수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니까. 요 빠져나오면 4 빠져나오면 2배의 a제곱 빼기 b가 12 이해되냐? 그치? a제곱 플러스 b가 36이야. 여기까지 돼요? AB는 자연수라고 했다니까? 자연수라 쓰니까 이제 넣어봐야죠. 넣어볼 건데 A부터 넣어볼 거야? B부터 넣어볼 거야? 누구부터 넣어볼 거야? 자연수니까 하나씩 뭐 넣어볼 거 아니야? A부터 1, 2, 3, 4 넣어볼 거야? B부터 1, 2, 3, 4 넣어볼 거야? 큰 것부터 넣어보는 거야. A부터 넣는 거야. 왜냐면 B부터 넣으면 1부터 35까지 넣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A부터 넣으면 나는 A는 1부터 5까지만 넣어도 되지. 왜? A가 6이면 말이 안 되니까. 이해가 돼? 무조건 큰 것부터 넣는 거야. A가 1일 때에는 B는 얼마부터? 1부터 어디까지? 1이니까 34까지. 이해돼? 35면 36이랑 똑같아지니까. 그치? A가 2면 B는 이게 4니까 넘어가면 32지? 31까지. 이렇게. A가 3이면 B는 9니까 27이니까 26까지. 이렇게. 4면 16이니까 B는 1부터 10까지. A가 5면 B는 25를 빼면 11이거든. 1부터 10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5개의 숫자를 더해주면 수수사의 개수가 나오겠죠. 120개. 이해돼요? 큰 것부터, 누구부터? 큰 것부터. 큰 것부터. 큰 것부터. 네, 115. 네, 2차 방정식 이거 좀 어려워요. 115는 잘 보세요. x제곱 빼기 ax 플러스 b는 0이 자연수근이래. 아, 자연수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자연수근을 갖는다. 그리고 a, b가 소수다. 이게 중요한 얘기지. 소수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자연수근. 자연수근이니까 내가 이놈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얘가 소수야. 소수는 뭐야?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거지.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져요. 이해돼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져. 그랬을 때 뭐야? 두근의 차, 뭐 이런 거 내용 봤을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 이거 봐봐. 인수분해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돼?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러면 그래프 쓰는데 그래프 써도 더럽지. 그럼 이제 근각의 합을 쓰라 했잖아. 그치? 아까 소설 얘기했잖아. 인수분해, 근해 공식, 근각의 수관계. 인수분해 안 되고
근계 공식도 들었고 하니까 근각이 쓸 거야. 그래서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다. 알파 베타가 B다. 근데 중요한 힌트가 있지. 소수야. 얘가 소수니까 1과 자기 자신이니까 누가 1이야? 알파가 1이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알파가 1이고 베타가 B여야 되는 거 이해되냐?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B라는 거 이해해? 그럼 다 끝났어. 다 끝났다. 다 끝났어. 봐. A, B가 소수인데 1 차이 나는 소수는 뭐밖에 없어? 소수 중에서 1 차이 나는 소수는 뭐밖에 없어? 2, 3밖에 없잖아. 소수는 2, 3, 5, 7, 11, 13 뭐 이렇게 가는데 그치? 처음 소수만 2야. 짝수야 얘만.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다 무조건 홀수지. 홀수끼리는 제일 가까운 게 2잖아. 1만큼 차이가 날 수가 없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놈은 1 차이 나는 놈은 얘가 3이고 2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돼? 3이고 2야. 얘가 3이고 2야. 두 근은 1이고 2야. 끝났지? 그러면 다 푼 거잖아. 이제 근도 다 알고 모르는 비수가 하나도 없지? 그럼 기억 보자. 두 근의 차는 홀수냐? 두 근의 차는 홀수네. 그지? 니은 적어도 한 근은 홀수다. 적어도 한 근은 소수다. 이 소수잖아. 그지? 디귿 A 더하기 B는 소수다. 소수라는 용어의 뜻 좀 알아두셔야 돼요. 쉬었다. 오 뭐야? 400,000원이야? 공대생이 들어와서. 아 맞다. 너 내 건가?